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마우스로 사각형 선택하기 스텝 2에서는 이렇게 6개의 사각형을 나열하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클릭된 그 사각형만 색깔이 바뀌는 나머지 이제 5개의 사각형은 이제 어두운 파란색으로 출력되게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번 스텝에서는 자기가 선택한 사각형 뿐만 아니라 이전에 선택한 사각형도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할 거고요. 만약 선택된 사각형을 다시 클릭하면 그 사각형은 색깔이 어두운 색으로 다시 바뀌게, 그러니까 사각형 색깔이 마우스로 클릭되면 상태가 토글되게 1이면 0으로 0이면 1이 되게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된 것만 색깔 표시되는 게 아니라면 이 상태에서 내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여기를 클릭하면 이제 파란색 사각형이 어두운 파란색이 되게 그렇게 하고,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면 여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도 그대로 파란색이 남아있게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스텝 2하고 스텝 3, 지금 하는 게 스텝 3입니다. 스텝 3하고 스텝 2하고 차이가 뭐냐면 스텝 2는 6개의 사각형 중에서 선택이 한 개만 되는 거고요. 스텝 3는 한 개 이상, 2개든 3개든 4개든 최대 6개까지 선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기존에는 그 한 개만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 상태, 그러니까 6개의 사각형 중에서 어떤 것이 선택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태를 기억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상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액 변수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좋은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집인 30에서는 변수를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죠. 지금 이제 5개의 사각형이 있고, 물론 이제 비트 단위로 작업해도 되는데 좀 쉽게 가겠습니다. 6개, 아직 비트를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테니까 6개의 바이트를 만들고요. 사각형 한 개 한 개가 한 바이트의 정보를 가지도록 하고, 모든 값에다 0을 넣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6바이트가 만들어졌고, 각각의 바이트는 사각형 하나하나의 그 상태를 의미하게 되고요. 0이면 선택이 안 된 것, 1이면 선택이 된 것, 이렇게 정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정하면 돼요. 뭐 1이면 선택되고 2면 선택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0은 선택이 안 된 것으로 의미하고 1은 선택이 된 것으로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쓰면 이 스테이트라는 배열에 6개 다 0이 들어가잖아요. 0을 다 6개 적어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생략해서 적을 수 있죠. 이렇게 배열을 선언을 하고 나서 이 배열 값을 내부 변수로 등록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스테이트 변수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6바이트죠. 그러니까 6바이트가 사이즈 오브 스테이트 있으니까 6바이트가 내부 변수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이 되었고, 그 6바이트는 모두 0이 들어간 상태로 등록이 되었고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했을 때 기존에는 그냥 막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유효한 값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와서 사용할 겁니다. get app data라고 하시면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내부 데이터가 현재 이렇게 6바이트를 이렇게 저장했으니까 포인터를 이렇게 받아오면 이 포인트가 6바이트 그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쓰면 됩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이제 현재 선택된 사각형이 그 x번째에 있는 거잖아요. 그 x번째에 있는 값이 0이면 1로 만들면 되고 1이면 0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p 데이터에 플러스 x번째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값이 not, 그죠? 반전이 되게, 이렇게 되면 이 값이 0이었으면 1이 되고 1이면 0이 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뭔가 좀 초보자들은 불편하고 복잡해 보일 수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표현법, 그러니까 포인트 표현법을 쓰나 배열 표현법을 쓰나 그다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렇게 써도 되지만 좀 더 단순하게 쓴다면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표현법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배열 표기나 포인트 표기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6개의 값이 중에서 사각형 중에서 선택된 그 사각형의 상태가 0이면 1로 바꾸고요. 1이면
0이 되게 그렇게 값을 유지하도록 했고요. 이제 이 상태에 따라서 출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이렇게 어두운 색을 쭉 다 출력하던 거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if에서요. 그죠? x번째에 있는 그죠? x번째에 있는 사각형이 만약에 1이면 선택되어 있는 거잖아요. 선택된 거니까 이걸 가져오는데 여기 지금 x로 되어 있으니까 x로 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x로 하면 안 되겠네요. i번째 그죠? i번째에 있는 그 사각형이 0이면 어둡게 출력하면 되고요. else문 걸어서 그죠? 어둡게 출력하면 되고 0이 아니면 그죠? 1이면 밝게 출력해 주면 되는 겁니다. 위에서 이제 했으니까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면 이제 0이면 어둡게 출력될 거고 else문에 걸려서 얘가 1이면 사실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게 자체가 1이면 1이 true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true가 걸리나 아니면 이 값이 1이면 그 자체가 true잖아요. 그래서 굳이 는 1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을 해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선택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한 개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상태를 기억하고 있다가 클릭하면 선택돼 안 돼 있으면 선택이 되고 선택이 되어 있으면 사라지는 이런 형태로 지금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죠. 즉 이제 각각의 사각형은 자기 상태를 기억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제가 하나만 더 소개하면 지금처럼 우리 반복문안에 if문 들어가는 코드가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반복문안에 if문 쓰는 거 별로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바꾸셔도 됩니다. 지금 if문을 제거하고 싶으시면 요거를 잠깐 막고요. 비교하시라고 지금 코드를 막을 겁니다. 막고 어떤 식으로 하셔도 되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색상에 대한 자료형이 color RF입니다. unsigned int하고 똑같은 거고요. 4바이트 값이고 이거는 이제 win32에서 사용하는 자료형이고요. color RF border color 어차피 우리가 0, 1로 값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0이냐 1이냐로 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두 개의 배열로 되어 있고 색상을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보더가 테두리거든요. 그러니까 테두리 색상이 요거잖아요. 이거 밝을 때 테두리 색상이고 얘는 그죠 어두울 때 색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게 먼저 가야 되니까 어두운 걸 앞에 적고 밝은 걸 뒤에 적으면 즉 이 변수의 값이 그죠? 이 변수의 값이 0이면 이 색깔이 찍힐 거고요. 1이면 이걸 찍히잖아요. 그러면 얘가 0이냐 2냐에 따라서 이걸 찍든 이걸 찍으면 이제 굳이 if문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똑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 더 하고 갈게요. 채우는 색깔도 마찬가지로 할게요. 사각형을 채우는 색깔은 요게 밝은 색깔이고요. 그죠? 여기 밝은 색깔이고 여기 어두운 색깔이죠 앞에. 그럼 여기가 끝에만 128로 바꾸면 되니까 그죠? 이 어두운 색깔 채우기 이렇게 되고요. RGB가 없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채우는 색깔도 0, 1일 때 값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if문을 쓸 필요가 없고요. 이제 이게 사라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이제 보더 색깔이니까 보더 컬러 그죠? 하고 여기 배열을 써야 되잖아요. 배열을 쓰는데 배열이 0 아니면 1로 써야 되잖아요. 그 값을 요걸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0이면 그죠? 0이면 요 색깔이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1이면 이 색깔이 찍히게 되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다가 펼 컬러도 해보시면 그죠? 여기도 0 또는 1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걸 넣으시면 이제 얘가 0이면 요게 찍히고 1이면 요게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똑같은데 변수를 더 썼을 때 나중에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뭐 나중에 C++ 같은 거 배워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런 것 값들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미리 많이 사용할 값들을 미리 다 선언해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 해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메모를 미리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초기에서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막 갖다 쓰는 형태로 보통 작업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지역 변수를 이렇게 쓰지 않을 거거든요. 않을 거기 때문에 더 불리하지 않고 더 유리하게 작용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문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한번 동일하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똑같이 되죠. 그래서 if문을 쓰지 않아도 if문을 쓰지 않고 어차피 값이라는 게 범위 레인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동작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배열을 사용해서 그 각 값에 따른 색상을 미리 테이블화 시켜 놓고 사용을 하면 조건문을 이렇게
제거하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개발자의 습관이거든요. 생각하고 쓰는 게 아니라 아 레인지다, 아 정해져 있구나라고 하면 이제 조건문들을 빼고 이렇게 테이블화 시켜서 쓰는 것이 나중에 이제 속도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구성적인 것도 그렇고 훨씬 더 이게 더 편하니까 편하고 더 성능도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